예, 도시남꾼님, 김성래님, 예. 이게, 예, 방송이 끝나면 와서, 그죠? 이게, 뭐야,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다시 꺼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제 사무실이 아니고 방송국 사무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그래서 원래는 6시 10분 정도부터 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 심해서 좀, 뭐야, 그거 한 거지, 그죠? 자, 제목이 뭐였나요? 순순순. 순순순. 갑자기 순이라는 그 수를 혹시 아세요? 순순순님? 과실주인가? 순인가? 수인가? 그 옛날에 먹었던 기억이 나네. 순순순. 자,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 농담이에요. 순순순님. 순하시니까, 성격이 순하시니까 순이신 모양이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그 해외 시장 우리가 이제 참 오랜만에 만나죠, 그죠? 거의 1월 15일 날 방송을 하고 제가 지금 거의 3주 거의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그 설 전에 못 나왔던 이유는 독감이 걸려가지고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힘들었었고 그래서 한 주를 빠졌다니까 그 다음에는 설 연휴고 뭐 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자, 그 동안에 그죠? 또 그것도 있었고 이미 시장도 뭐야 1월 15일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들에게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바로 가기보단 다소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박스권 움직임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죠? 박스권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딱딱한 이야기들은 뭐 볼주를 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기술적 흐름들을 한번 보게 되면 먼저 그때도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12월 중순부터 지금 이때가 뭐예요? 단기 고점이 나왔고, 그죠? 이게 이제 떨어져 봐야 고점을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살짝 이제 쌍봉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요날 뭡니까? 요 운봉 떨어지던 요날,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다 고점 찍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테슬라,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쌍봉찍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비중을 줄였다가 이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난 이후에 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수상으로는 그죠? 그냥 박스야. 미국 시장도. 응?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중심선 갖고 요 라인을 놓고 이 빨간 라인만 깨지 않으면 뭡니까? 당연히 뭐 추세는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 이렇게 세게 올라가느냐? 뭐 지수상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그 지수를 담당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이 뭐예요? 관련 자료. 사실 오늘 자료들은 오늘 자료의 반은 이전에 트럼프 취임할 때 11월 달에 그죠? 이미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러이러한 관세, 이러이러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요 AI 프로젝트 이거 막 720조 투자한다 막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언제였느냐? 엔비디아 주가를 딱 보자고. 어디 갔니? 요때잖아. 그죠? 주가 요 날이잖아. 요 이 시뻘건 장대 음봉 나는 날. 그죠? 이 날이라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행여나 미국 들고 계셨던 분이라면 3일 연속 상승에 저렇게 호재가 났을 때 그죠? 호재가 났을 때 매도를 해야지. 그죠? 3일 반등 이후 이 음봉이 크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죄송. 요때 먼저 고점이 나왔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쌍봉 치러 가는 부분에서 고점이 나온 거지. 그게 테슬라도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의 기로예요, 사실. 이게 왜 기로냐면, 주봉이나 이렇게 이제 차트를 등한시하는 분들은 그죠? 야, 무슨 차트가 중요하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 반대로 근데 차트를 안 보면 뭡니까? 이건 뭐 이렇게 뭐 광고가 이렇게 많이 또 이제 여기서 지금 이거죠. 우리가 월봉은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월봉이 보시기에, 그죠? 15달러, 2023년에 15달러 정도 하던 게, 뭐, 10배가 올라가서 좀 쉬고 있으니까 쉬어도 되고, 그죠?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이거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딥시크와 관련돼서 아까 이야기한, 어디 갔어? 이게 나와. 딥시크와 관련된 논쟁이, 그죠? 지금 이 미국 쪽에서는 뭐에 이 딥시크가 속인 거다. 그죠? 저사양 칩 사용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더 이 고사양을 사용했고, 그죠? 그러면서 더 많은 뭐에 투자금도 더 많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 이런 여기 논란이 있잖아. 주식은 그런데 논란이 놓여져 있을 때, 그거를 사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이 딥시크가 아니어도 조금 부담권에 놓여 있었던 영역인 건 분명하지. 왜냐? 그죠? 그동안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쉼없이 올라왔고 이미 엔비디아의 성장률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자체는 뭐 줄어들고 있었으니까. 그죠? 우리가 성장이 막 처음 시작할 때 부분에 놓여져 있었던 때는 PER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 이 엔비디아가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PER이 한 26배 이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성장을 하는 섹터 종목이 26배라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에 하나, 그죠? 정말 중국이 저렇게 그 저사양 칩, 뭐 고사양 칩을 썼든 안 썼든, 소스를 다 공개하고 이러면서 저변을 확대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엔비디아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 AI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싼 거를 계속 사용해도 될까? 라는 의문점이 들게 되고, 그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뭡니까? 뭐예요? 이 AI 설비 투자, 이 부분에 있어서, 피크아웃 가능성도 놓여 있단 말이에요. 왜 샘 올트만이 막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만나고 SK 하이닉스 만나고, 그죠? 뭐 이런 왜 했겠어요? 일본 가고 또 유럽으로 가고 하는 이유가 자금이 없어서잖아. 그죠? 돈 끌어다니는 거예요, 돈. 그 당시에 720조 투자한다고 발표할 때도 일론 머스크가 쟤네들 돈 없는데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응? 그러면 쫙 여기서 봐봐요. 진짜로 뭐 이제 거기에 뭐 카카오가 협업하고 뭐 이러면서 일부 투자하고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전 세계에 돈을 끌어서 쓰러 다닐 정도면 그거보다 더 큰 재료가 나와야 더 또 이 뭡니까? 캐파시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다 한 바퀴 돌아서 돈 끌어 모아서 투자를 하는 그게 막바지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딥시크 파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 엔비디아가 이 지켜주려면 요 라인 110불 요 라인은 지켜줘야 되는 라인인데 여기서 지금 요 갭을 그 딥시크가 나오면서 17% 갭 하락했었던 이 갭 자리를 못 메꾸고 있다. 이러면 이건 그죠? 시간이 걸리는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잘하면 뭐 어떤 패턴? 잘하면 알테오전 패턴. 응? 어떤 패턴이냐? 알테오전도 좋은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테오전 주가를 딱 봐봐요. 쭉 올라가다가 그죠? 엔비디아하고 비슷하게 올라갔어, 얘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가 깨서 급락을 했었죠. 45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그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잘 한다는 건 뭐냐면 저런 딥시크와 관련돼서 논쟁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면 돌아서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이걸 쥐어서 보게 되면 급락을 하면 그죠? 급락을 해서 급반등으로 들어섰다가 쉬었다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게 개인 투자가지만, 그죠? 저런 문제를 쉽게 빨리 이제 이렇게 급락했다가 돌아 나왔다가 이렇게 바로 고점을 돌파할 때는 어떤 악재가 예기치 않은 악재로 봤는데 그 악재가 악재가 아닌 경우에 급반등을 해서 돌아서 나오는 경우인 거고, 이거는 100에 하나 정도. 그죠? 주식은 가격을 세게 떨어뜨리면 기간 조정은 필연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응? 가격이 세게 떨어졌잖아, 단기에.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단기에 세게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들어오는 사람. 그죠? 반대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의 손절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들어왔는데 매수 이제 싸게 산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2달 동안을 행보하면, 그죠? 이렇게 2달 동안을 행보를 하면 단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쉽게 못 버티고 나가게 된다고. 그죠? 왜? 주식이라는 게 왜 어려운 거냐면, 그죠? 여기에서 뭐 어느 부분에 이 중심 정도 돼서 매수를 했어. 그죠? 그런데 얘는 계속 왔다 갔다만 해.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제가 그 전에 계속 이야기한 하나오션이나, 그죠? 조선주가 막 올라가고 뭐 다른 주식들이 막 올라가고 이러면 내 주식만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떨어지는 것 같거든. 이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차라리 시장이 계속 비실비실거리고 안 좋으면 괜찮은데 내 종목이 떨어져서 횡보하는 동안에 다른 종목, TV는 올라간 종목들만 계속 이야기를 해주잖아. 떨어진 종목보다. 그죠? 그러니까 못 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단기적으로 이탈을 하면 시간이 필요로 한 거고, 아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로 해서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안 좋은 종목은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들다가 밑으로 내려가지. 그건 뭐예요? 성장도 없고 실적도 없을 경우에. 그죠? 그런데 손바꿈을 위한 쪽 라인 부분이라고 보는 쪽은 이렇게 박스를 보이다가 위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뭡니까? 얘가 이 박스를 돌아선 자리에선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이 알테오전의 순절매가 요 라인이 되는 거지.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게, 주식은 이게 꼭 알테오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렇게 여기서 싸게 산 게 가장 싸게 사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죠? 음봉이. 그죠? 이렇게 사는 쪽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회사가 더 밀리면 나는 더 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고. 그죠? 여기서 이 종목이 박스를 그리다가 요 박스를 상향 돌파를 하는 요 흐름을 기다렸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메이저가 한 달, 2달 동안 기간 조정을 보이는 걸 참을 수가 있지. 그죠? 다른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눌림 이런 라인에서 매수하는 거라고. 알테오전을 매수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 반대되는 종목을 한번 보자고. 자, LG전자, 한국전력, LG전자를 한번 보자. 그죠? 반대일 경우가 있어. 자, 잘 보시오. 알테오전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죠? 자, 여기서 얘도 급락을 이렇게 했잖아. 그죠? 급락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비리비리 여기 저점 만들어주고, 요 라인, 그죠? 요 이전 저점을 살짝 여기가 가장 큰 매물대는 여기도 있지만, 여긴데, 그죠? 여기가 가장 큰 매물대잖아요. 거기도 돌파를 해주면서, 나름 사벌직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그런데 얘는 왜 안 사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LG전자나 자동차나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했어. 솔직히 자동차를 할 거면 현대 글로비스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하고, 또 자율주행과 연결된 SDV 쪽이 더 낫다라고 보는데, 왜? 그거는 뭡니까? IT 쪽은 제가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관세를 분명히 부과를 할 텐데, 부과를 할 때 우리나라 쪽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은 대미 수출 금액적인 측면에서 IT, 반도체, 자동차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그죠? 그럼 자동차, 그럼 IT. 근데 지금 LG전자는 IT
IT 기업이고 전장 기업이잖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거에다가 실적까지를 체크를 해야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13만 원 하던 게 10만 원, 12만 원 왔으니까 나는 여기서 샀다? 샀더라도 그죠? 여기서 놓여지는 이 박스를 깨버렸어. 그러면 여기 이 매물대는 뒤로 하고 여기 매물대 이 3개월, 4개월 동안에 놓여진 매물대도 다 뭡니까? 벽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므로 인해서.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기본으로 떨어진다. 어느 만큼? 박스만큼은.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그죠? 반등하는 척 하다가 뭐예요?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거의 그러다가 이제 좀 반등도 하고 뭐 하다가 힘을 계속 잃고 있잖아요. 길게 보면.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을 사는 건 개인 투자가들이 오랜 경험, 나 혼자서도 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응? 추세가 하락이었을 때는. 물론 좋은 종목은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데 오늘도 이야기하려는 게 그 부분인데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뭐 어떤 종목이야?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이. 그런데 주변에 AI 바람 불어서 AI 쪽이. 그죠? 뭐 방산 불어서 방산 쪽이. 뭐 또 소프트웨어 쪽 바람 불어서 그쪽이. 그런 쪽 라인 부분으로 뉴스에 의해서 섹터가 움직이다 보니까 소외가 되고 있어. 그런데 이 회사의 상장이나 실적 그리고 펀더멘탈은 전혀 변함이 없어.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는 뭐예요? 매수 기회지. 싸게 살 수 있는. 다만 시장이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건데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하려고 일로 들어온 게 아닌데 딥시크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죠? 엔비디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그죠? 엔비디아는 지금 고비다. 여기서 빨리 125불, 125불 이거 돌아 나오지 못하면 그죠? 여기서 늘어지게 된다고. 저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 응? 가격이 떨어졌다고. 그죠? 이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쪽이 뭐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저는 메타라고 보고 있어요. 대형주 쪽에서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메타 쪽이 오히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현대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딥시크로 인해서 엔비디아 하드웨어 쪽이 휘청거리고 뭐 물론 메타도 영향이 일부 있을 수는 있어도 대형주 쪽 라인에서는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메타가 더 낫다. 그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여러 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이때가 트럼프가 취임되는 때가 쌍봉 만들고 그죠? 여기서 외봉 쌍봉 만들고 내려왔어. 얘는 지금 버티는데 지금 유럽이나 프랑스에서도 판매가 지금 전기차 판매가 확 줄고 막 해. 그러니까 전기차로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없어. 그러나 6월부터 로보택시 그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좀 늘어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내려갈 그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로 올라온 부분이 아니고 트럼프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일단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 하락도 1, 2, 3까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400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횡보를 하고 방향성을 잡을 텐데 그죠? 엔비디아보다는 오히려 낫지만 가장 좋은 모습은 메타다. 그 정도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이 딥시크 영향 부분으로 인해서 딥시크에 그죠? 딥시크가 이제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막대한 비용을 쏟은 미국 기업, 미국 쪽 라인은 그죠? 지금 뭡니까? 요거 이제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주는 게 낫지. 그죠? 용어들이 막 좀 그거 하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요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딥시크는 그죠? 가장 핵심이 싼 것도 있지만 누구나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오픈소스 개방형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개발해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 조그마한 소프트웨어 업체들 이런 쪽 부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반도체나 뭐 이런 쪽도 아닌 부분, 물론 저 메타가 내놓은 남아가 있지만 이 성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용하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각광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엔비디아는 떨어지지만. 그래서 지금 뭐 아까 그 메타가 더 나았다라고 하는 쪽도 그런 의미고, 거기에 잘 보시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영향받아서 어디 갔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오늘은 좀 반등을 했지만, 그죠? 원추에 급락을 심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죠? 뭐 20선까지는 일단 반등이 들어오는 그 정도지만, 얘네가 이렇게 떨어지던 날 그때부터 누가 올라오는가를 잘 봐야지. 그죠? 뭐가 올라왔습니까? 얘네가 올라왔잖아요. 플리토.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플리토, 얘가 올라오고 또 뭡니까? 솔트룩스 이런 것들이.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에 3일 전인가 샘 올트만이 카카오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먼저 반응해서 올라왔고, 이날 제가 그 기사도 우리 카페에다 올려드렸을 거야. 그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그죠? 오늘은 카카오 페이가 실적도 양호하기 때문에 뭐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이 AI 소프트웨어와 샘 올트만의 영향으로 얘네. 그리고 도전 비주얼. 그죠? 이런 쪽이 세게 올라온 거예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쪽. 오픈 소스를 가지고. 그죠? 얘도 이거 더 돌파하고도 남아. 이거 이제 돌파할 거야. 그죠? 여기 눌림목 보이면 오히려 이쪽 라인은 이게 1차 상승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서 좀 쉬면 2차 상승 한 번 더 나온다. 응? 조그만 애들이 꽤 있죠. 그죠? 이스트 소프트니 근데 이제 이런 조그만 뭡니까? 이런 쪽은 변동성이 심하고 자산이 적은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사다 팔았다 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면, 그런 쪽이 아니라면 큼지막한 기업, 좀 자산 좀 입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도전 비용과 이틀이 올랐으니까, 그제? 제가 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요청 라인 부분이 괜찮다. 이미 제 유튜브에도 언급해 드렸었잖아요. 어제. 그죠? 이거 이제 전고점 돌파하러 가는 거다. 돌파하고 쉬고 나서 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쪽이 더 나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러면 이제 딥시크의 하드웨어 쪽이 쉬는 동안에 이 소프트웨어 쪽이 이런 조금 전에 이야기한 플리토라든지 솔트룩스라든지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시세가 남아있는 정도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하나오션 이와 관련돼서도 많이 얘기했죠. 그죠? 하나오션. 아직 죽은 건 아니야. 응? 그런데 뭘 죽기는. 그죠? 모멘텀도 좋고 가장 대장이지. 그죠? 요 부분과 관련돼서도 하나 설명을 드리면, 하나오션은 많이 밀린다면 사도 되는데 쫓아가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죠? 요걸 제가 요거 왜냐면 요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 트럼프가 노리는 그린란드를 노린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 뉴스를 계속 나오고. 그죠? 그런 이 항해 부분에 있어서 쉐빙션이 필요로 한 부분. 제가 이제 존슨법 개정이라든지 미국에서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 중국과 관련된 해군력 비교 막 이런 이야기 했지만, 지금 최근에 또 다시 들어보는 이 쉐빙선과 관련된 요 그린란드 이쪽에 그래도 건조 경험이 있는 쪽이 뭡니까? 이 하나오션하고, 그죠? 이 삼성중공업 이런 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 무리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시장에, 그죠? 산업이 좋은 쪽 라인 부분이 전력기계, 조선, 방산이 맞는데, 그죠? 조선이나 전력기계는 단기 매매를 못 하시는 쪽이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영역에 와 있어요. 응? 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야, 효성중공업이 실적이 좋아서 바닥 쓰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그죠? 어제 같은 날도 떨어진 거 다 한 방에 메꾸고 실적이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그죠? 그래서 원위치를 해서 실적이 좋아. 근데 HDD 현대인력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 그런데도 뻗이기고 있는 거예요. 응? 왜? 메이저들이 못 빠져나왔거든.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지, 시세를 확 견인해서 지금 움직일 가치, 영역은 아니야.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LS 일렉트릭도 실적은 괜찮게 나왔죠. 그죠?
그런데 재룡전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적이 좋아야 뭐 펀더멘털이 조금 비싸도 버틸 수 있잖아. 그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 좋게 떨어지는 걸 막 저 효성중공업이 강하니까 사고 이런 쪽은 아닌 거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사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면 그죠? 실적이 안 좋고 좋고 같은 섹터 내에서 안 좋고 좋고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쪽 그나마 효성중공업하고 LX 일렉트릭 요 정도가 뭐예요? 이 전력기기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온 예상보다 괜찮게 나온 거지 나머지 쪽은 뭐 별볼 예상 하회하고 했기 때문에 하회한 부분을 억지로 붙잡고 있다가 뭡니까? 한번 턱 하면 내려올 수 있는 부담감이 있다고. 걔네가 올라가려면 뭡니까? 다시 엔비디아가 상승 흐름을 강하게 해줘야지 올라갈 수 있다. 그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데이터 센터가 아니어도 그죠? 송배전망 교체하는 미국 시장의 수혜를 입는 건 분명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더 올라온 것 또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하나오션만 지금 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오션 모습하고 삼성중공업 모습 봐봐요. 그래도 살아있죠. 그죠? 이제 삼성중공업은 내일 이제 고빌 텐데 여튼 얘네 쪽은 그래도 살아있어. 그런데 현대미포 21선 밑으로 조금 힘에 버거워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HD 현대중공업도 살아있고 한데 그죠? HD 한국조선해양도 조금 버거워하고 있고 그러면 뭐냐? 이럴 때는 이렇게 한쪽 라인에서 힘이 딸리는 쪽부터 뭐예요? 약세를 보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 좋은 놈을 올라간다고 쫓아가면 안 돼요. 그죠? 힘 좋은 놈이 더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보는 거예요. 왜? 쉬려고 하는 흐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2, 3등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섹터 전략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미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었던 내용 중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사실 관세와 관련해서 이 뭐 내용들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건 이전에 11월 달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많으니까 혹시 도직구도 그쪽에 관련돼서 보시면 되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 미국이 그죠? 관세를 뭐 EU 유럽에도 관세 부과하고 뭐 저 동맹국에도 관세를 뭐 세계 캐나다한테 25% 보내니까 보이니까 뭐 난리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국용이에요. 응? 중국용. 이 뭐예? 중국용인데 중국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부분인데 그죠? 거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 얻으려고 하는 협박용 거기에 너무 크게 우리나라까지 염두에 두는 건 저는 이미 우리 시장이 받을 만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라는 거고 아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마저 설명 못했었던 중에 맨 끝에 거부터 얘기를 하면 그죠? 이것도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종목을 이야기하려고 한번 다시 보여준 거예요. 그죠? 예. 2월 12일 제가 항상 한두 달 전에 그런 사안들을 먼저 미리 얘기를 한다고. 그죠? 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의식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걸. 그래서 지금 MSCI 신흥국에서 정기 변경이 2월 10일 이제 곧바로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NF, 엔캠, GS, 한미약품, 넷마블,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우, 롯데케미칼, 포스코DX, 삼성 E&A 이런 쪽은 2월 12일 날 편출이 예상된다고. 그죠?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만약에 편출이 되는 경우에 뭐예요? 그 금액적으로 매도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니까 수급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그런 걸 일정 정도 반영해서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뭐 나름 종목마다는 다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그 종목들을 다 여러분께 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저기에 해당이 되면, 내가 기술적으로 저런 종목들이 지금 그런 영향도 같이 받고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실적 때문에 같이 내려오는 건지,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한밀 동맹하면서 울트만이 뭡니까?
만났지, 그죠? SK 카카오 크래프톤. 근데 사실 카카오하고 전략적 제휴고 저는 삼성전자가 좀 투자를 하나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올라나 했는데 삼성전자는 별 얘기가 없더라고, 그죠? 그런 거 보면 이 샘 올트만이 사실 뭡니까? 뭐 천재지, 그죠? 기괴한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그죠? 난 사람들은 다 인간성까지 좋을 수는 없어, 그죠? 대부분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인간성은 좀 별로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인간성까지 다 좋으면 그 사람 뭐 완전 무결한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부럽고, 그런 흠이라도 좀 있어야지, 그죠? 일론 머스크도 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여튼 너무 뒤쫓아가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 소프트웨어 쪽은 1차 상승만 했으니까 한 번 더 쉬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죠? 요약하면 섹터상으로 조선이나 뭐 전략기계 이런 쪽은 좀 부담이 되는 위치다, 그죠? 그리고 반도체 칩스법 뭐 해가지고 이거 통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야당이 줄기차게 발목을 잡고 있던 게 뭡니까? 조금 바뀌는 분위기가 있다, 그죠? 그러면 방산마저도 뭐 이 돌직구 타이밍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면서 이야기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어디 갔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작년 요땐가? 수음법 하면서 제가 요땐가 그럴 거예요. 여긴 아니겠구나. 요쯤 될 거예요. 그죠? 수음법 통과해야 된다. 그죠? 그때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6개월 동안 느릿느릿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방산물자 수출 때 국회 동의받도록 방위사업법 제정하고 막 해서 난리 났었잖아. 그래서 제가 방산 쪽을 전혀 쳐다보면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국익을 위해서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 바뀐 거지.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바꾼 거지. 뭐 정치적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죠? 그러면 원래도 괜찮았는데 이런 발목 잡기를 하던 부분이 풀려지면 이제는 관심 가져볼 만하지. 그만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였으니까, 그죠? 가격 조정도 보이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그 12월 초 라인 부분에 이만큼씩 떨어진 거야. 방산 쪽 라인이. 물론 뭡니까? 그것도 있었지. 가자지구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부담, 그리고 11일 예산안 통과였나? 그죠? 12월 초 거기에서 감액될 거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 다 복합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부담,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 작용하면서 똑같이 12월 초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제 자리 잡아가잖아. 이제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뭡니까? 저런 야당이 발목 잡던 부분도 이제 해소하려고 그래. 그죠? 그러면 그게 정치적인 색깔이 뭐 어떻든 간에 궁극적으로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후고, 그죠? 그러면 안 좋았었던 뉴스가 나아질 수 있는 배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독자적으로 그 기업들이 실적이 양호하다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 거지. 그죠? 왜? 휴전이 되더라도 트럼프가 이후에, 그죠? 관세 부과하고 뭐 한다 한 거보다 저는 그런 관세 부과보다 먼저 해야 될 거는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방위비 분담금을 협박을 받겠지만 나토가 더 중요하지. 나는 트럼프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지금 나토 회원국이, 그죠? 엄청 30 몇 개인가 그렇죠, 그죠? 그런데 나토 가이드라인 2.0%보다 높게 돈 쓰는 나라는 폴란드, 미국, 그리스, 핀란드, 헝가리 이렇게 5국가밖에 없어. 다 밑이야, 이 밑에. 그죠?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관세를 때리는 것보다 유럽 쪽은 이 관세도 뭐 영향을 협박을 하겠지만, GDP 2% 목표 달성한 곳이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뭐 단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계약권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죠? LIG 넥슨은 사실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는 거지, 그죠? 그걸로 막 올라갔잖아, 그죠? 이게 여러분들 그때 1차 상한가 때 제가 그 지분 관련 이야기 했을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자 지분으로 되면서 30 몇 프로 한다. 이게 그 첫 상한가 찍던 날. 즉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기서 쫓아가는 건
그죠? 엄청 부담이지. 그러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신규 상장사인 하이제날 얘가 주도 흐름을 보여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애들이 막 돌아나가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돼. 2023년에도 그죠? 2023년 1월에서 4월, 3월 그때도 보게 되면 똑같이 뭘로 보면 더 확실하게 볼까? 로보티지로 볼까? 다 그 2023년도에도 항상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로봇이기 때문에 그죠? 2023년 1월에도 이렇게 세게 올랐잖아요. 46,000원까지. 2만 원짜리가 2배 딱. 그죠? 그리고 뭡니까? 2년을 가까이 비실비실 거렸지. 응? 조금만 볼까? 그죠? 2년을 가까이 조금 비실비실 거리다가 이 비실비실 거린 하락 추세를 딱 돌파하니까 쫙 올라왔어. 그죠? 이 악몽이 조금 되살아나지 않아요?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그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실적이 지금 아직 가시적인 시작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제 삼성 로보틱스가 올라가니까 뭡니까? LG전자 얘도 LG전자가 2017년에 유상증자 참여했었던 주식이잖아. 로보티지도 그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따라서 올라왔는데 이제 실적 발표하고 더 상승을 이끌 수 있을까?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고 2년을 고생시키고 다시 끌고 올라온 정고점 근처에 놓여져 있는데 물론 로봇이 성장하는 산업은 맞아도 부담 구역에 놓여 있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선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로봇은. 그죠? 자, 한마디로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지금 뭡니까? 답이 없어. 아직도 저점이 나왔다는 근거가 지금 없어. 그죠? 많이 빠진 거를 제외하고는 저점이 나왔다는 근거는 없어. 유일하게 코스모 화학 정도가 저점이 나왔나 좀 하는 정도지 나머지 쪽에서 저점이 나왔다라고 하는 흐름이 없어. 저는 2차 전지가 반등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아직 시간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2차 전지의 반등 부분이 나타나려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보험성 금리 인하가 지금 멈췄잖아. 그죠?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멈췄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금리의 레벨이 4% 이상이야, 지금. 그거 가지고는 못 움직여요. 응? 그럼 지금 반도체나, 그죠? 이쪽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뭡니까? 그러니까 AI 쪽 말고, 레거시 반도체 이쪽은 뭡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왜? 금리가 지금보다 미국 금리가 더 내려와야 되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반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께 계속 이야기했었던 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중국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응? 중국을 바라볼 때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제가 2년 전, 3년 전에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중국과 관련된 주식을 하려면 그때는 뭡니까? 중국이 시진핑이 독재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중국 흐름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하고 뭡니까? 같이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이러면서 죽을 듯이 윽박지르는 이런 형태는 그거를 내놓지 않으면 그죠? 홍콩한테 미국이 배신당했잖아요. 중국한테. 그죠? 중국이 홍콩을 잡아먹는 거에. 그런데 대만마저 시진핑이 원하는 상황에서 2025년이냐 2027년이냐 대만을 침탈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그걸 미국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한테 이제는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무역 수지가 적자인데 뭐. 응? 니네가 우리한테 압박을 해? 그럼 우리도 니네한테 맞대응해도 돼요. 이제는 중국한테. 우리가 흑자를 엄청나게 낼 때는 중국한테 엄청나게 흑자를 낼 때는 그렇다가는 다 힘들어지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적자야 대중국에.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하는 만큼 우리가 같이 해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반대로 미국은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 수지도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 흑자잖아요. 이게 왜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2022년부터.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그러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 거기에서 반사 수혜를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먹었던 자리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쪽. 그죠? 그래서 조선이 전력기계가 그죠? 음식료가 화장품이 그죠? 방산이 이런 쪽이 상승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또 나타날 거냐 지속될 거냐 다른 변화가 나타날 거냐 안 나타날 거냐는 딱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고. 응? 변하려면 중국이 시진핑이 물러선다는 건 결국 대만을 포기하는 거니까 독재 체제에서 그죠? 장기 집권 독재 체제잖아 시진핑이. 그렇게 시진핑이 물러서고 대만을 치지 않는다면 미국도 완화적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지금만큼 이렇게 하던 게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러지 않고는 바뀌지 않아요. 응? 그런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아까 이야기한 이후에 공략의 포인트를 잡으면 그런 가운데 그죠? 아까 방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원전도 그죠? 원전도 제가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뭡니까? 누구야? 이현주. 그죠? 이현주 국회의원이 세미나하고 원전과 관련돼서 계속 군부를 떼우고 옛날에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하던 거를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산도 그랬고, 그죠? 주 52시간도 그랬고, 여하튼 어떻게 하든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고 친기업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전도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그죠? 이미 원전은 올라갈 만한 원전은 계엄 이후에 동력을 잇는 부분이잖아요.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탄핵 소추되면서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요거 보시면 돼요. 이미 원전과 관련해서 그죠? 이 본계약이 3월인데 그죠? 그거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이 체코의회를 찾아간다. 응? 여야 의원들이 이미 변화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미 12월 초 계엄 때문에 떨어졌었던 거 이제 회복했지. 회복해서 조금 쉬면 뭡니까? 이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문제도 끝났어. 그죠? 이젠 야당이 반대하던 부분도 선회를 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그러면 나빠질 일이 없잖아. 그죠? 근데 그쪽 관심 갖고 또 하나는 그죠? 자율주행에 관심 가지셔라. 종목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아시죠? 자율주행 종목 몇 개 있는데 그쪽 라인에선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자율주행에 관심을 가지셔. 오늘 조금 신호가 나온 거야. 나오는 흐름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쪽 라인 부분들을 관심 가졌으면 합니다. 자, 여하튼 3주 동안 여러분들 못 본 상황에 그죠?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아시죠?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딱딱짝도 한번 하고 1시간 동안 목소리 아프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듣고 계셨나? 아니면 1번이라도 하시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린 거야 안 들린 거야? 예. 예, 도시남 그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예. 식사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요. 차 막혀가지고 이 시간에 나가면 예.